내가 상가 투자할 때 안 망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안 망하는 개념? 그리드를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면적이 큰 걸 하시면 그러면 일단 큰 실패는 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면적이 넓게 나온다. 이런 데가 좋죠. 그러니까 아까 세븐일레븐이 여기 있었거든요. 거기 세븐일레븐 있을 때는 또 이 세븐일레븐의 그리드가 이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폐점을 하면서 이것들이 상당 부분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세븐일레븐 자리 그전에 그리드랑 그 다음에 이마트 24의 그리드를 그려보면 이마트 24의 그리드가 더 크죠? 그렇죠. 예, 그럼 더 큰 데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주거지 상권에서 상가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드를 그리면서 경쟁 입지라든지 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좀 잘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경 얼마 이거 많이 하거든요. 예. 150을 1차 상권, 2차 상권을 200m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로 이제 상권의 영역을 빠져서 일단 경기는 코로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그 비중도 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서 살아남을 입지를 찾는다면 그리드를 그렸을 때 좀 영역이 넓은데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효 수요와 유동 인구의 차이점만 좀 말씀하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유효 수요는 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로 이야기한다면 일단 유동 인구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동 인구의 절대량이 많은 자리에 상가 산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뭐 유동 인구는 뭘 판단하는 거냐? 상대 평가하는 거예요. 유동 인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랑 뭐 여기 자리랑 여기가 있다.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데 타겟이라 잡고 경쟁점 1번, 2번이라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타겟 자리에 유동 인구를 한 10분간 재어보는 거죠. 가장 뭐 제가 추천하는 시간대는 저녁 7시. 그 쟀는데 1번 자리에 유동인구 막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1번 자리에 유동인구가 더 많네. 그 2번 자리에 유동인구 막 재는 거죠. 근데 2번 자리는 좀 적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제일 좋은 자리가 1번 자리, 그 다음이 내 타겟 자리, 그 다음이 2번 자리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동일한 유효 수요 내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자 조금 전에 한 방식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후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번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병점 중심 상가가 있다. 여기에 편의점이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럼 요런 데를 놓고 뭐 이런 자리에 유동인구를 막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뭐 같은 시간대에 한 10분 재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좋구나.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유효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배동이 어느 상가 건물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입지의 경쟁 입지를 놓고 유동인구를 서로 비교를 한다. 오케이, 그건 의미가 있는데 내가 방배동에 상가 하나 소개받고 그 다음에 뭐 반포동에 하나 받고 홍대 앞에 받았다. 그러면 그 세 개를 각각 유동인구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많으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근데 책에서도 뭐 매출 자료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를 파시는 분이 이 매출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매출 그냥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그게 너무 그렇죠. 그거랑 상가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사례인데 청주 사례 맞을 거예요. 청주 사례인데 우리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250에 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깎아줄게. 대신에 뭐 얼마나 깎아주면 되겠냐. 200으로 깎아달라. 오케이, 깎아줄게. 대신에 계약서는 250을 유지해달라. 월세 50만 원 깎아주는 건 재계약을 하면 내가 일시불로 2년치 주겠다. 재계약을 하는데 1200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200을 받았으니까 월세 250씩 그냥 여전히 똑같이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 2년 계약한 거네요. 근데 그래놓고 6개월쯤 있다가 그 상가가 매매가 돼요. 그래서 새로 산 매수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로 산 사람이다. 재계약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50에 계약하면 되나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매도인이 또 연락 온 거예요. 매도인이 나는 그 50만 원 깎아주기로 2년 계약했는데 6개월치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6개월치는 그 니들이 가져가고 1년 6개월치는 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매도인을 진짜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막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왕왕 이런 것도 자주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좀 한참 유행했던 주땡이라는 그 브랜드, 뭐 주시라고 하면 되죠. 옛날에 그 주시라는 그 프랜차이즈 양수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지역 맘 카페인가 뭐 지역 카페에 그 프랜차이즈 잘 되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팔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누가 샀죠.
매출 자료라든지 싹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매출 자료 보는 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살핀 걸 하지만 그게 덫이에요, 덫. 매출 자료는 포스만 찍으면 그쵸, 매출 자료 맞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속이기 쉬운 거죠. 예. 근데 그게 너무 맹신하시는 거죠. 예, 투자자들이. 정말 많죠. 예. 그래서 뭐 매도인 또는 양도인한테 매입 자료를 달라. 컵 매입 자료라든지 뭐 주시면은 그 원재료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짧잖아요. 그런 거 매입 자료를 달라. 그럼 매입 자료가 이 정도니까 매출 이 정도 되겠구나. 원가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역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쵸. 매입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래야만 안 되죠. 근데 이게 뭐 형사소송 해가지고 사기로 소송하면 되느냐? 지죠. 보통 양도인이 매출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계약서상에 뭐 일단 참고 자료지 그게 절대 그건 아니다. 이게 숫자만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긴 한데 또 보면 또 숫자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네. 나름대로 어떤 입지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거든요. 수강생 투자 사례인데 여기 보면 1600 몇 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선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다 그게 지나가요. 요 바로 나와가지고 요 뚜레쥬로 있고 요런 데 자리들이 뭐 요 동네 1입지를 골라라 하면 요런 데가 완전 1입지겠죠. 예. 여기 독점이죠. 딱 집중도가 엄청 높죠. 예,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이 지역에 뭐 이 주변이 2000세대 넘어가니까 큰 프랜차이즈들이 딱 선호를 하는데 바로 그 옆자리였어요. 이거 제가 중개하려고 했던 그 건물이었는데 이거 제가 계약하려고 계약 날 잡았는데 매도자가 한 몇천 더 준다 그래가지고 내년 팔아버린 거야. 계약 날 다 잡아놓고. 그래. 그래서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요. 그 뒤통수 치자는 수강생인가 보다. 아니 그분이 뒤통수 친 게 아니라 그 매도자가 저를 뒤통수 친 그러겠네. 제가 진행했던 매수자하고 다 계약 날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라인에 먹자라는 이런 거 들어오기 좋겠다. 그래서 주동선 바로 1입지 바로 뒷자리 아니냐. 근데 임대료가 너무 싼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가 그래서 수익률이 이게 2%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고 이제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임대료 맞추는 과정에서 종전 임대료의 2배가 훨씬 넘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워낙 그 매수자들 많이 경쟁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도 뭐 가계약금 막 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제 고객 가계약금 던진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내부로 다 보고 정확히 판단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다 이제 낚아채 가버리니까 약간 제가 멘붕이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싶냐 이러면 내 상가 건물 사서 임대료 받고 싶다. 아파트 돈 많이 벌었다. 뭐 하고 싶냐? 내 상가 건물 사서 임대료 받고 싶다. 부동산 투자자의 최고의 꿈은 예. 건물이죠. 상가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상가 투자 실패하는데 보면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로 분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게 사유는 이게 북향이라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세대수가 많아요.